낙양성 안에서 이처럼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성 바깥에서 이를 주시하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무슨 난리가 난 게 틀림없군. 그의 이름은 바로 동탁인데요. 동탁은 서북 지방 출신의 군벌로 당시 병주의 주목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조정에 들어와 벼슬을 하라는 요구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병권을 내놓으라는 요구는 더더욱 거부했습니다. 대신 자기 휘하의 병사들을 후하게 대우하며 사병화하면서 세력을 키워오고 있었는데요. 그런 동탁이 왜 지금 수도 근처의 군대를 이끌고 나타난 것일까요? 사실하디니 환관 제거를 주저할 때 원소는 지방 군벌들을 불러 환관들을 상대하자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하지만 대놓고 환관 제거를 목적으로 내세울 수 없었기에 관군 일부를 도적으로 변장시켜 수도 주변에서 소란을 일으켰었는데요. 그리고 이를 토벌한다는 구실로 동탁과 같은 군벌들을 낙양으로 불러들인 것이죠. 원소는 남의 칼을 빌어 환관들을 제거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겠지만 동탁에게는 마침내 기다리던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동탁과 그의 군대는 낙양 근처까지 진군하였고 심지어 도망치던 황제 일행과 마주치는 뜻밖의 해문까지 만납니다. 동탁과 군대가 가까이 오자 놀란 대신들이 소리칩니다. 폐하의 명이시다. 동탁은 군대를 철수하라. 경들은 황실과 사직을 못 지켜 폐하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 무슨 자격으로 나에게 군대를 철수하라고 하는 거요? 동탁이 황제 유변에게 다가가 인사를 올렸으나 어린 황제는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리며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8살 진류왕 유업은 동탁의 질문에 또박또박 답했고 덕분에 동탁은 성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게 됩니다. 전하, 제게 안기시지요. 제 말을 타고 성으로 돌아갑시다. 하지만 진류왕 유업은 이를 거절하고 동탁과 나란히 말을 몰았고 어쨌든 이로써 동탁은 황제 일행을 손에 넣고 낙양에 입성하게 됩니다. 아마도 원소와 그 일당들은 환관들을 제거한다는 목표까지만 세웠고 그 다음 계획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들이 얼빠진 채 있는 동안 동탁은 용의주도하게 수도를 장악해 나갑니다. 우선 휘하 3천의 군사를 매일 평복 차림으로 성 밖으로 내보낸 다음 다시 군복을 입고 요란스럽게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기에 사람들은 동탁이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장군 하진이 죽은 뒤 주인을 잃게 된 군사들을 회유하여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주인이 없어진 군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앞서 하진의 명령으로 도적으로 위장하고 소란을 피우던 군대를 정원이란 자가 이끌고 있었는데요. 동탁은 그의 부하였던 여포를 매수하여 정원을 제거하고 그 군대마저 손에 넣었습니다. 결국 원소와 그 일당들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상황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하지만 동탁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생모인 하태우가 버티고 있는 황제 유변을 폐하고 진류왕 유업을 새 황제로 세웁니다. 하지만 황제를 갈아치운 일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동탁은 어머니도 없는 유업을 황제로 세우면 자신이 국정을 장악하기 더 쉬울 것이라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처음 동탁이 황제 교체 계획을 세웠을 때 그는 명문 사족의 대표 격인 원소의 지지를 얻고자 계획을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소는 이 계획에 반대했고 이에 격분한 동탁은 분을 참지 못하고 소리칩니다. 이놈이 감히 내가 하려는 일에 반대를 해? 너는 이 동탁의 칼이 얼마나 빠른지 시험해보고 싶은 것이냐? 그러자 원소가 냉소적인 태도로 대답합니다. 세상 천지에 당신 칼만 빠를 것 같소. 이 말을 끝으로 원소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그날로 수도 낙양을 떠나 도망쳤습니다. 동탁의 황제 교체 계획은 이처럼 많은 이들에게 거부감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유교적 가치관을 가진 사족들에게 딱히 잘못도 없는 황제를 교체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동탁의 출신 배경과 무례함은 문벌 사족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었는데요. 더군다나 동탁의 병사들은 낙양과 근교에서 노략질과 살인을 일삼고 다녔지만 동탁은 이를 방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동탁은 황제 교체를 강행함으로써 만인의 적이 되었고 그를 반대하는 자들에게 들고 일어날 명분을 주고 말았습니다. 동군태수 교모, 후장군 원술, 기주목 한복, 연주자사 유대, 한해태수 왕광, 발해태수 원소, 진류태수 장막, 사냥태수 원유, 제북상 포신 등이 스스로를 관동이군이라 칭하고 역적 동탁의 토벌을 선언하며 일제히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전에 동탁을 피해 낙양에서 도망쳤던 원소가 어떻게 발해태수가 되었던 것일까요? 사족들을 회유하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동탁은 많은 사족들에게 벼슬자리를 뿌렸는데
원소도 이때 발에 태수 자리를 받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동탁을 토벌하겠다며 들고 일어난 이들 중 다수는 동탁이 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동탁으로서는 믿었던 자들에게 뒤통수를 맞은 격이었죠. 동탁은 그가 상상하지 못했던 위기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탁을 없애겠다며 군사를 일으킨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원소의 친구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어질 혼란의 시대에 자신의 이름을 남길 남자, 그의 이름은 바로 조조입니다.